SK그룹은 현재 채태원의 진두지휘 하에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 구조 조정이 한창입니다. 수많은 계열사들을 퍼즐처럼 빼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무려 106개의 회사가 종속기업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한다. F킬라에서 주목하는 회사들은 바로 IPO를 준비하는 회사들입니다. 당장 SK그룹에서 IPO를 추진하는 회사는 세 곳으로 보여지고요. SK엔무브, SK에코플랜트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드는 SK온이며 전부 다 중복 상장을 하려고 한다. 신기한 게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도 재벌 기업들은 하던 대로 중복 상장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SK엔무브는 지크 같은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상장을 한다는 것이고,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신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SK의 수소 에너지 생산 유통은 SK ENS잖아요. 어쨌든 SK 에코플랜트도 상장을 준비하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SK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2차 전지 빅3 중에 하나로 배터리 셀 제조 기업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빅3가 LG, 삼성, SK인데 전기차 캐즘을 떠나서 가장 뒤처지고 유독 부진한 곳이 바로 SK온입니다. SK온은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회사고요. 이번 구조조정 때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랑 SK 엔텀이랑 합병을 하였고, 이렇게 합병을 한 상태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떼었다 붙이고 다시 합친다고 해서 SK이노베이션에서 가치가 떨어져 나왔고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SK엔텀은 유류 탱크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류 창고를 운영하는 회사랑 2차 전지 셀업체랑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회사랑 합병을 하는 그림이 자연스럽냐라는 거죠. 뭔가 퍼즐을 붙였다 떼어냈다 하면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목표는 상장이겠죠. 자금난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마도 상장을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빅3는 글로벌 탑티어들과 비교했을 때 모두 다 부진한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SK온은 특히 더 부진한 상황인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오늘은 어쩌다가 SK온이 유독 부진하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녹록치 않은 현재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SK온은 상장만 성공을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20조 원 투입했는데 10분기 연속 적자. SK온 어디서부터 꼬였나? 사실상 SK온은 시작부터 어려웠었습니다. 후발주자이기도 했고 또 방법이 틀려 먹었다는 거죠. 결국 흑자를 내지도 못하고 가시밭길로 시작해서 여전히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LG화학이랑 소송전입니다. 애초에 SK는 LG로부터 인력을 빼내는 방식을 썼다는 건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갈 길이 바쁘고,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산업 스파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소송에 발이 묶이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스텝이 영영 꼬여버리게 된 시작입니다. 바로 비극의 시작은 바로 후발주자라는 경영상의 결정이 늦어진 것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 또 경쟁자들을 쫓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뛸 생각 안 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경영진의 무능력이 빚어낸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소송 상대인 LG는 선발주자로서 업계의 리더의 입장이었고, SK가 LG화학의 직원들을 빼내서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손쉬운 전략과 함께 LG화학의 핵심 기술은 SK로 유출이 된 것이고, 긴 소송의 끝은 SK가 LG에게 2조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 당시에 LG화학에서 그 당시에 SK이노베이션으로 인재들을 빼갔다라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소송이나 리스크가 터지면서 인재 확보는 더 어려워졌고요. 총알도 많이 소진을 해버린 상황이 돼버렸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SK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바로 소송전을 벌였던 회사이자 가장 위력적인 경쟁 상대인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중복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잡음이 너무 크게 일어나 버린 겁니다. 대국민적인 문제의식이 고조가 되어서 현재 상법 개정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고, 과언이 아니고 결국 LG엔솔의 중복 상장에서 비롯된 여론의 악화가 SK온의 상장을 앞두고 불똥이 제대로 튀어버린 겁니다. LG엔솔이 2022년에 상장을 했는데 2025년인 지금까지도 SK온은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LG와는 악연이 되고 있는 것이 SK온이고 시장 진출이 늦어졌다라는 실책에 대한 후폭풍은 너무나도 뼈저린 것이었다. 두 번째 SK온의 문제는 수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후발주자라는 한계에서 성장의 발목이 완전히 붙잡힌 악순환의 일환입니다. 후발주자로서 급하다 보니까 SK온이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면서 리드를 해주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이 각계 플레이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율이 70에서 80%밖에 나오질 않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삼성이나 LG는 국내 마더 팩토리가 설계와 연구 개발을 확실하게 리드를 해주면서 해외 공장들이 팔로우를 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수율을 확보해 나간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SK온은 작년 1분기에 흑자를 낸 적도 있으나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아직까지 연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부채랑 그 부채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도 상장을 제때 하지 못한 스노우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문제는 모두에게 불어닥친 문제이기도 한데 바로 고금리랑 전기차 캐즘입니다. 고금리랑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전기차 수요가 특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건데, 예를 들면 포드랑 SK온이랑 합작하기로 한 켄터키 2공장을 2026년 이후로 연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티르키의 합작 공장은 아예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갈 길이 가장 바쁜 입장에서 뼈아픈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SK온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SK온의 적자 기조가 SK그룹 전반에 악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그룹 차원에서 구세주 역할을 제대로 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고로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차입 보증을 섰다가 S&P 신용등급이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로 강등이 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SK그룹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SK온의 흑자 전환입니다. 회계적으로 합치고 쪼개서 부채 비율을 낮아 보이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SK온의 사업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공장의 절반을 놀렸던 SK온, 특단의 대책은? 기사에서 말하길 전기차 캐즘이란 트렌드가 유독 국내 배터리 3사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그룹조차도 지난 한 해 동안 전기차 인도량이 무려 25.9%로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은 허구였다는 말인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2023년이고 주황색은 2024년이며 파나소닉과 SK온을 비교하고 있는데, 확실히 파나소닉보다 SK온의 부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파나소닉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중국의 CATL도 순이익이 26%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3사 그 중에서도 SK온은 그 부진이 유독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70% 이상 감소를 했으며, 그 중에서도 SK온의 실적은 가장 참혹하다. 공장 가동률과 배터리 생산 실적이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기사에서는 말합니다. 실상은 전기차 캐즘이 연초 잠깐 나타났다 이내 사라졌다는 것이고, 반면에 SK온의 배터리 매출은 1분기 1조 6,800억 원, 2분기 1조 5,500억 원, 3분기 1조 4,30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탓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다. 팩트는 뼈아프게도 SK온의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악순환의 징표라는 건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공장을 덜 돌리게 되고, 고로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재료 매입액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참고로 2023년 원자료 매입액은 8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24년 3분기까지 고작 2조 5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에는 1조 원, 2분기에는 8천억 원, 3분기에는 6,400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결국 구매, 생산, 판매 등 1년의 영업활동에서 SK온은 전년 대비 모두 다 반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인 겁니다. 만약에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벌어서 갚을 날은 요원하고요.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이자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만 내는 것조차 버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SK그룹은 SK온에다가 SK그룹의 실탄 28조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했는데 현 상황은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밝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 SK의 테네시 공장은 가동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는 말을 이미 했고요. 작년 말에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온 합병 소식 외에도 놀라운 조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포드와 합작 공장인 블루오벌 SK의 유상 감자입니다.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한 자본을 포드와 SK온의 계열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에게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블루오벌에 자금이 남아서 돌려준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공장 건설 자본이 회사로 왜 다시 돌아왔냐라는 겁니다. 왠지 추가 소식이 들려올 듯하고요. 해외 경쟁 배터리 회사들은 SK온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는 소폭에 그쳤고 이익은 거꾸로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한 회사들도 있고 반면에 국내 배터리 3사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국내 배터리 품질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중국과 일본이 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던 것일까? 그렇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SK온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먼저 흑자 달성을 해야만 할 것이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스머크 양말을 소개드립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경쟁 브랜드 대비 소비자가는 가장 싸지만 울 함유량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2, 3만 원짜리 파타고니아 울 양말도 신어봤는데 퀄리티는 울스머크 양말이 더 좋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울 함유량 때문입니다. 즉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울 양말입니다. 울 원사를 직접 제작하는 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메리노 울 전문 브랜드 울스머크 제품이고요. 제가 느낀 울 양말과 일반 면 양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기성이랑 건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 양말을 신으면 발의 건조함이 늘 유지가 되고 쾌적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울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울스머크 회사에서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 에프킬라에게 6.7%의 수수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신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사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도 가성비 높은 울 양말을 득템하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